이번 대표팀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그렇지. 역대 최고의 팀이다.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 이렇게 왕관이 없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2위를 하면은 여기서 일본을 만날 수도 있나요? 헷갈리나? 그런 말씀은 그런 무서운 말씀은 우리가 2위를 한다는 거는 미안해요. 벌써 한번 잠깐만요. 저희 잠깐 갔다 올게. 덜컥했다는 얘기. 퇴퇴퇴. 갔다 왔어. 동네 축구요 용만이 아이고,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자마자 이렇게 물을 또 이렇게 드시면서. 형님 회사 안에 저 정수기가 있는데 네. 거기서 따라 먹은 물이 이 물맛이 제가 물맛을 좀 알거든. 이게 또 네. 이 물맛 아니 우리 진짜 스튜디오 여기 저 정수기 바꿨어요. 근데 이게 다들 뭐 샀냐 물어보는데 산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경규 형한테 좋은 곳을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이경규 형님. 네. 정수기 렌탈하고 인터넷 TV 바꿔서 최대 지원금 77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이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손해라고 해가지고. 그거 어디서 바꾸셨는데? 요거 말이죠. 매월 가입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인터넷 가전 렌탈 독보적 1위 대리점. 바로 아정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정당.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인터넷 TV 그 최대 47만 원 그리고 정수기 30만 원, 77만 원이잖아요. 설치 당일날 요걸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야, 이거 축구로 따지면 해트트릭이야, 해트트릭.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거 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하면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이벤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서로 좋은 정보 공유하니까 좋네요. 자,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아시안컵 지금 코앞에 있거든요. 네. 이거 얘기를 누구랑 할까? 저희가 고심고심했는데 무슨 고심을 하냐? 한 의원님밖에 더 있냐? 해서 저희가 오늘 특히 그 궁금증이 많은 아시안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시안컵 그동안 별로 관심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승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이렇게 등한시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메달도 그렇죠. 있고 막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갔는데 아시안컵을 왜 이런가 봤더니 우리가 1, 2회 때만 우승을 하고 이게 우승이 마지막이 1960년이에요. 네, 이번이 18회 대회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년 2회 대회 우승을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가 1회, 2회를 다 우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승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4년 만에 우승컵을 노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4차례 그래요, 보니까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3차례씩 우승을 해서 우리가 우승 순위에서는 이미 4등으로 지금 밀려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런 대회인데 좀 전에 형님 말씀대로 아시안 게임하고 아시안 컵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를 들어 아시안 게임 우리가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딴 걸로 아는데 뭔 또 아시안 컵을 하냐? 뭘 또 해? 그거 뭐 취소됐어. 그거 왜 그래? 뭘 또 나올 수도 있는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냉정한 견지에서 봤을 때 축구의 시스템 안에서의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 컵을 비교하면 아시안 컵이 수백 배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이 지칭받는 이 나라가 그리고 월드컵도 최다 진출국이고 그렇죠. 연속 진출국이고 네, 네. 누가 봐도 진짜 대단한 나라인데 아시안컵에서 이렇게까지 우승 못했어? 게다가 지금 선수들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온통 이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컵에 이 정도의 관심이 쏠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맞아요. 대단한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사실 아시아의 정상권에 가장 오래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막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컵 우승 횟수를 갖고 얘기하면 아니 아시아의 최강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우승 횟수가 4등밖에 안 되네. 그 좀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이번만큼은 정말 반드시 이 아시안컵을 가져와야 우리가 이른바 자타공인 아시아 맹주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제가 이걸 왜 뽑았냐면은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다가 우리나라가 그래 1, 2회 때 하고 60년에 끝나고 뭐 못한 건 이해해. 근데 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일본, 일본, 이라크, 일본, 호주, 카타르까지 이게 아니 우리나라가 물론 뭐 준결승, 뭐 결승까지 오른 적도 있지만
이게 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위치로서는 이거 허락이 안 된다. 네. 자존심이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인데 어찌 보면은 지금 가장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실 거예요. 이제 저 중계 들어가야 돼요. 예, 중계도 하시고 축구협회 쪽으로 보면 네. 또 부회장으로서의 어떤 준비도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출발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 이렇게 왕관이 없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 정도로 어떻게 출사표도 강하게 던지고도 갔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네. 월드컵 우승을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월드컵 우승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건 전제를 인정. 하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딸 수 있는 가장 큰 트로피가 아시안컵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예요. 네. 바로. 해서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온 국민 관심이 나 막 지금 가슴 떨려. 네. 벌써 떨리고 제가 이제 분석 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일단 보면요. 우리나라가 2조에 편성이 되면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요 정도면은 뭐 예선 통과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무난하게 그것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부터 고생을 하면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건-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뭐 바레인이나 요르단 같은 나라들과 했을 때 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손쉽게 이 나라들을 이긴 건 또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만 하더라도 바레인과 이제 토너먼트 첫 단계에서 만나서 연장전까지 갔던 대회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보다는 한 예. 수 이상 아래임에는 분명하지만 어찌됐건 최대한 수월하게 조별리그를 통과를 해야 사실은 우리가 염원하는 우승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의외로 우리가 체력을 많이 소모하고 예, 예. 또 예를 들어 뭐 16강에서 체력을 많이 소모하고 그렇지. 그런 식이 됐을 때 대회들이 항상 보면 8강이나 4강에서 우리가 컷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별리그와 한 16강전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얼마나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천천히 얘기하자면 일단 조별 예선은 통과한다 보면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결승까지 그럼 과연 어느 조랑 붙나 해보니까 A조, C조, 2조가 붙고 나머지 조가 결승에서 거기서 만나더라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카타르가 있는 중국, 레바논, 타지키스탄 A 그리고 C는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팔레스타인, 그 홍콩 네. 이렇게 있는데 요 조랑 계속 붙다가 결승에 가서야 호주나 일본, 사우디를 만날 수 있다. 완벽한 분석이시죠. 그쵸? 네. 예. 이거 열심히 하셨네요. 나 이거 지금 관심 너무 많으니까요.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걸리는 제가 팀들이 이제 있어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우리가 이변 없이 순탄하게 조 1위로 조를 통과하게 되면 그렇죠. 16강에서 이라크 어허. 거기서 통과하면 아마도 8강에서 이란 8강 이란. 네. 그거를 통과하게 되면 요거는 조금 이제 약간 불투명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개최국도 어드밴티지 같은 걸 좀 고려하면 4강에서 카타르를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아하. 네, 물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즈베키스탄 같이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우즈벡도 있지만 잘하니까, 여기는. 어쨌든 뭐 4강에서 예를 들어 카타르. 네. 그래서 카타르를 넘어선다면 그러면 아마도 일본이 아닐까. 정말 이변이 없을 적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질문이요. 16강에서 이라크를 만난다는 거는 일본이 2위라면 일본도 만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2위라면은 여기서 일본을 만날 수도 있나요? 헷갈리나? 그런 말씀은 그런 무서운 말씀은 우리가 2위를 한다는 거는 미안해요. 벌써 그룹에서부터 조에서부터 우리가 고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저는 그리고 미안해. 고생하면서 너무 아마- 팩트로만 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조 3위까지도 사실은 16강을 갈 수가 있어요. 복잡하구나. 24팀이 되다 보니까 뭐 조 2등을 한다고 뭐 16강 가는데 지장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님 말씀처럼 조에서 2등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조에서 한번 잠깐만요. 저희 잠깐 갔다 올게. 덜컹했다는 얘기. 퇴퇴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우리는 이제 1위 한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일본, 이라크, 베트남, 인도네시아인데 일본이 이것도 뭐, 저기서는 그렇죠. 1위를 하겠죠. 이건 뭐 그러면 이런 가상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할 필요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말대로 한국과 일본은 사다리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아하. 마지막 순간에만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와 이게 그래서 더 너무나도 시나리오가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판은 벌어졌다.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여기서 재기량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응원하자. 네. 이게 너무나도 가슴 뛰는 지금 순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요즘 뭐 다른 방송에서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네.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최근 또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네. 이번 대표팀을 역대 최고라고 정말 생각하시느냐. 1초도 안 걸리고 저는 바로 이번 대표팀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그렇지. 역대 최고의 팀이다. 지금 대표팀을 역대 최고라고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아시아 역사에서도 거의 역대 최고급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팀이 없었고 이런 선수들이 구성된 적이 없었고 특히 올해 지금 이 시점 그냥 프리미어 리그만 놓고 봐도 손흥민 득점 3위 황희찬 그 밑에 바로 네. 예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것도 드물고 이강인 선수 어제 바로 이 시점에 어제 골 넣고 또 그 슈퍼컵. 슈퍼컵에서 프랑스 슈퍼컵 우승했죠. 예, 우승을 할 때 또 결승골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MOM 받고 김민재 선수 세계 초거함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수비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 중원 라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죠. 공격진은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처럼 프리미어 리그 같이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의 리그에서 그렇죠. 같은 나라 선수가 지금 벌써 시즌 이제 절반쯤 했는데 두 자릿수 골을 넣은 선수가 2명이 있다? 그렇죠. 이런 케이스는 어. 비단 이거는 아시아가 아니라 맞아, 그냥 맞아. 세계 전체로 봐도 드물어요. 쏙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축구 선진국이라도 이게 되게 드문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득점 두 자릿수 골 2명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가 다 어시스트도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공격 포인트로 봐도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그 뒤를 바치는 선수들까지도 각자의 소속 리그, 소속 클럽에서 다들 인정받는 선수들인데 이 정도 수량의 양질의 스쿼드를 아시아 팀이 과연 갖는 게 가능해?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 시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뭘 하시려고. 상처가 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따져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16강에서 이라크 정도 만나고 8강에서 이란 정도 만나고 그러면은 이제 이란, 카타르가 과연 어떤가? 네. 카타르만 놓고 보더라도 카타르가 요 전 대회 우승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8강 딱 시켜버린 팀이죠. 8강에서 우리를 컷해 맞아.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근데 묘한 게 있어요. 그렇죠. 2007년부터 우리를 상대해서 우리를 누른 팀들이 다 우승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누르면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에 이라크가 우리를 이라크. 4강에서 승부차기로 이기고 나서 우승까지 갔고요. 소름. 그리고 2011년에는 11년 일본. 일본이 또 4강에서 역시 우리를 승부차기로 누르고 가서 우승을 했고 2015년에는 우리가 정말 20여 년 만에 결승에 갔었는데 그 당시 개최국이 호주였거든요. 그렇죠. 호주 선수들이 또 아시아로 넘어온 이후에 AFC 소속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아시안컵을 개최를 했는데 이때 호주 선수들이 또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결승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카타르는 이제 그 지난번 2019년 대회가 카타르 주최는 아니었지만 역시 중동에서 또 아랍에서 벌어졌었고 했네.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가 이미 월드컵 개최를 확정을 한 이유라서 요 멤버들을 잘 키워서 이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잘할 거야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카타르가 이때 사실은 최선의 전력을 구축을 했을 그렇군요. 때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8강 딱을 시키고 카타르가 또 궁극의 우승을 거머쥐어요. 그래서 이라크, 일본, 호주, 카타르가 최근 4대회 동안 우리를 꺾으면 우승이다라는 거를 증명한 팀들이에요. 이야, 대박이다. 네. 이란이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긋지긋한 악연이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란에게 발목 잡히거나 아니면 이란과 싸워서 이겨도 지쳐서 그 다음 경기에 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와 있듯이 96년, 2000년, 2004년, 2007년, 2011년까지 계속 8강에서 이란과 맞붙었는데 우리가 좀 더 쓰라렸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패배 중에 하나가 2004년 8강에서 이란에게 3대4로 진짜 난타전 끝에 졌거든요. 오, 맞아. 뭐 골 넣으면 먹고 뭐 먹으면 넣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란이랑 난타전 희한해. 끝에 7골 난 졌는데 거예요, 7골. 요때도 알리 나에이만큼은 아닌데 알리 카림이라는 선수가 카림 있었어. 알리 카림, 맞아. 요 선수한테 우리가 해트트릭 당했습니다. 이란과 붙으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진을 빼고 경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 경기에 조금 경기가 어렵지 않냐. 근데 공교롭게도 이란을 이기고 올라갔는데도 그 다음 경기에 다 졌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면 예. 또 8강에서 이란이거든요. 야, 또 8강 이란이야. 8강에서 이상하지. 이란하고는 결승도 아니고 딱 8강이에요. 네. 8강에서 붙는데 저는 요번에는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란을 꺾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거는 뭐 아까 그 멤버 좋다 뭐 그거를 떠나서 네. 이란 자체가 지금 세대 교체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아하. 네, 계속 비슷한 멤버들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금 수년간 오고 있는데 이란에도 이란이 자랑할 만한 유럽 리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가 타레미라는 이제 공격수가 있는데 타레미 있죠. 요 네. 타레미 선수가 최근 포르투갈 리그에서 네. 이전 시즌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안 좋아요. 요즘 안 좋군요. 네. 제가 왜냐면 작년만 해도 타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AC 밀란과도 얘기가 있었고 진짜 여기저기서 서로 끌어가려고 네, 그랬어요. EPL 클럽들하고도 많이 그렇죠. 연결이 됐었고요. 그랬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원래 예년에 넣던 그 골수들에 비하면은 지금 골수가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라미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조금 세대 교체가 이란이 좀 늦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이란을 좀 예전보다는 용이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낮게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바로 직전 우리가 이란과의 경기에서 이겼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란은 조금 더 노령화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선수들의 페이스와 이란 선수들의 페이스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좀 이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전망입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이란을 넘어서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한일전 뭐 이런 결승 예상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초대형 슈퍼스타들의 위력으로 따지면 일본보다도 우리가 확연히 지금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 보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좀 우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은 없지만 네. 그 바로 아래급 정도 되는 선수들이 20-30명이 있는 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드글드글해요. 득실득실해.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많아만큼은. 1군, 2군을 모두 그렇죠. 유럽 리그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의 양적인 면이 뛰어난 팀이고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초대형 선수들이 일부 포지션에 배치가 돼 있는 반면 일본은 11포지션이 다 고르게 괜찮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의 적수지만 어쨌든 인정할 사실은 또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결과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거물 선수들의 파워가 그냥 누를 거냐. 아니면 거물 선수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100점은 아니어서 일본의 밸런스에 우리가 결국은 말리는 판이 될 거냐.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 이제 5경기 동안 19골을 터뜨려서 평가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녹화 기준상 이제 이라크전은 저희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5경기 동안 19골을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폭제가 됐던 이제 튀니지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장시간 동안 골이 안 터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맞아. 이강인 선수가 몇 분 동안에 멀티골을 딱 터뜨리고 나서 그러고 결국은 4-0으로 이겼거든요. 숨통이 터졌죠, 여기서. 그 다음부터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안색이 좋은 쪽으로 변했죠. 그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계속 골이 많이 터졌으니까. 그런데 튀니지전 같이 예를 들어 한 후반전 어느 시간까지도 골이 안 터지면 사실 아무리 강팀이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럴 때 상대가 이제 역습이나 또 코너킥, 프리킥 이런 걸 활용해서 이른바 딸깍 골을 노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근자에 상대했던 그 평가전 상대들보다는 바레인이나 요르단 같은 팀들은 오히려 그 평가전 상대들보다는 좀 강한 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와도 아시아 지역 예선을 했었고 뭐 베트남과도 경기를 했었는데 바레인, 요르단은 그 팀들보다는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한동안 선제골을 못 터뜨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길어서는 좀 곤란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국가대표 얘기를 좀 하자면은 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저 예상되는 어떤 전술, 네.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뭐 우리 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대한 공격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템포로 상대를 계속 몰아붙이는 걸 또 감독이 원하죠. 템포.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5경기에 19골을 터뜨리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의 그 자유로운 위치 변경, 계속되는 빠른 템포의 공격 이런데 이제 상대가 결국은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이제 양쪽 이제 측면 수비를 보면 서령우 선수는 좀 오버래핑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와 호흡을 이제 자주 맞추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기재 선수의 수비 위치는 서령우 선수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가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비대칭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재 선수는 이제 아시다시피 왼발 킥으로 이 이제 달인이죠. 이른바 어얼리 크로스를 이제 많이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네. 반대로 이제 반대편의 서령우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의 적극적인 연계 플레이를 위해서 좀 이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손흥민, 조규성, 황희찬 이 선수들은 수시로 또 아주 자유자재의 위치 변경을 가져가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가 요즘은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는 완전히 중앙 플레이메이커처럼 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데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팀에서의 역할과 대표팀에서의 역할이 잘 맞닥뜨리면서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를 냈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요즘은 이제 그런 역할로도 상당히 달인 같은 경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뭐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오른쪽 측면에 있는 이강인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또 가장 위력적인 찬스 메이커 역할을 해주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전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네, 조율하고.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는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찬스 메이커라는 걸 요즘 경기들에서 계속 그렇죠.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강인 선수는 요즘 뭐 경기했다 하면은 계속 연속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심지어 공격 포인트가 아닌 경기라 하더라도 골의 기점이나 골이 나오는 연관된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항상 보여요.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오른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찬스 메이킹, 손흥민 선수의 전체적인 조율, 여기에 조규성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또 왼쪽으로부터의 저돌적인 돌파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좀 선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권장하면서 이제 골을 터뜨리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인데 이게 잘 돌아갈 때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이 우리가 이제 최강의 위용을 과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단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대목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우리가 경기를 치렀을 때는 이런 우리의 공격적인 특히 플레이에 관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 아시안컵 무대에서 상대하는 팀들은 어쨌든 좀 더 까다로운 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어떤 공격을 잘 틀어 막으면서 조금 더 이제 질식적인 수비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뭘 걱정하냐면 우리가 요즘 여러 경기들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6경기 우리가 무실점이에요. 그런데 아시안컵에서는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먼저 골을 허용하는 경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선수들이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벤치에서도 좀 더 유연한 어떤 전술적인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는지 그게 저는 가장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아시안컵 같은 이 큰 대회를 역시. 치르는데 우리가 전혀 위기 상황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했던 평가전이나 뭐 아시아 지역에선 이런 데서는 우리가 위기 자체가 거의 없었지만 분명히 아시안컵 과정에서는 위기가 오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상황을 유연하게 극복하고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벤치의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라운드 위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위기가 없이 계속 우리가 몰아치고 막 때려 부실 때는 아주 뭐 지금 클린스만호는 진짜 보기 좋은 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아시안컵에서는 한 번쯤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한 번쯤은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역시 우리 저 동대 축구형의 정신적인 지주 큰형답게 전체 판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려가 돼요.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선수들 간 팀 안에서도 많이 디스커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클린스만 감독 우리가 진짜 뽑은 감독 아닙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전폭적인 지지를 지금은 더욱더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믿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에 국제 경기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골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는 것과 이 본인이 지도하는 것은 이제 다른 아니 그래서 저는 얘기가 조규성 선수하고 제가 봤을 때 요즘 조규성 선수가 많이 비슷한데? 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규성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보다는 조금 더 제공권 쪽에 가까운 선수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조규성 선수, 뭐 오영규 선수 등등해서 또 방점을 찍어줄 우리 선수들이 저 무럭무럭 또 잘하고 있고 너무나도 지금 현지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자 근데 말이죠 우리가 뭐 역대 MVP를 보더라도 김주성 선수 하나 정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뭐 MVP 뭐 득점왕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부수적으로 따라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요. 한번 툭 던져봅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활약도가 좋고 골 좀 많이 넣겠다. 어떤 선수가 지금 퍼뜩 스치시나요? 득점왕으로 따지면 황희찬 선수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오, 찬이 요즘 요즘 난리 결정력이 워낙에 좋고 골 전환율로 보면 황희찬이 손흥민보다도 좋거든요. 맞아요. 그 황희찬 선수가 이 틈바구니에서 이번에 득점왕 도전이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찬이를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이제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 특별히 좀 이런 거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예. 가장 큰 형으로서 좀 부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만약에 정말 우리 뜻대로 경기가 안 풀려서 선제골을 허용하더라도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다. 당황하지 말자. 최근에 우리가 선제골을 허용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해보지 않았던 최근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력과 화력이면 충분히 어떤 경기든 다 그렇지. 역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지나치게 급하게 나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고 네. 정말 아시아 맹주를 자타공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대회에서 잘하는 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유럽에서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이 우리가 많아서 국민들의 기대치와 관심도도 그 어떤 아시안컵보다 지금 훨씬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상황이 자칫 우리 선수들에게 너무 부담감을 주면은 그거는 또 곤란하다. 우리가 전력이 강해서 기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은 좀 약간 털고 우리가 최근에 하던 대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쨌든 경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한 이제 벤치에 대해서 주문할 것은 약간 유연성을 가진 전술들을 조금 여러 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워낙에 경기들이 잘 풀렸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그 특유의 스타일이 매 경기 결국 잘 먹혔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시안컵 레벨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회를 끝마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고비들이 올 건데 그럴 때를 대비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좀 잘 섞을 수 있겠느냐.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는 상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 마지막도 참 중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대회 나갈 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 우리 축구를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상대보다는 일단 우리의 플레이, 우리가 준비한 거,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1번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고 상대가 잘하는 거를 좀 못하게 만들고 이것도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세다는 것을 전제로 너무 상대들에 대한 연구를 좀 덜 하고 들어가면 그만큼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요, 바람이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 특히 그런 습성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이러진 않고 손흥민 선수 하나만 봐도 전 그걸 느끼거든요. 할 때 해주고 새해 첫 골도 손흥민 선수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좀 뻥 뚫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시안컵 또 중계하시니까 네네. 저희가 또 한준희 위원님의 중계를 통해서 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안컵 화이팅! 화이팅!